청소년 정신병이 일반 정신병하고 다른 점.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사람들 누구나 약간씩은 가지고 있는 성향의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으며 경험을 통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정신병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장애라는 말을 붙일 만큼 심하고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방해받을 정도가 될 때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꾀병으로 보이는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그 상황에 빠져든 청소년 본인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문제이므로 심각하게 기본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올바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대인공포증입니다. 대인공포증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눈을 맞추기 어려울 만큼 공포가 심하거나 수업 시간에 단순히 책 읽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진땀이 나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엇을 시킬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나머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이때는 정신병 변형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거나 싸워야 할 때조차도 말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인공포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 학교도 못 가고 거리를 방황하다 증상이 급격히 심해져서 명백한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병 변형의 단계는 암의 초기와 같아서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은 세포 변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형의 단계에서 발견된 암의 경우는 입원하지 않고 하루의 간단한 예방 차원의 수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변형 조직을 모른 채 시간이 경과하여 암으로 발전이 된다면 몇십 배에 해당되는 시간과 노력과 마음고생을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발견된 정신병의 변형 단계에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외모 집착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남학생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성인들도 성형수술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줄 만큼 걱정하고 수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0%의 사람들이 눈이 작다고 동의한다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수술을 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몇 번 더 하는 등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외모 집착 장애의 상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질 경우 외모의 모양을 떠나서 망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삶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성형수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전혀 듣지 않게 되고 자신의 외모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수술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술 중독증으로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외모의 문제에 앞서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강박적, 편집증적 장애입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특별한 버릇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책상을 먼저 완벽하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꼭 목욕부터 해야 하는 사람도 있으며 숫자사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과 강박적인 사고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단순하게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책은 이런 순서대로, 필기구 순서는 이렇게,
시계는 약간 기울여 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등 수도 없는 규칙과 방법을 만들고 지켜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작 공부는 시작도 못한 채 몇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생각만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볼펜을 떨어뜨렸으니 엄마에게 야단 맞을 거야 라는 생각만 하루 종일 한다면 엄마를 보는 눈길이 정상일 수 없으며, 만약 엄마가 화를 낸다면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믿게 되어 버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명백하게 틀렸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식생활 장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다이어트 열풍은 식을 줄 모릅니다. 게다가 연령층이 낮아져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 다이어트에 관심을 쏟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관심과 억압이 지나쳐서 거식증에 걸리기까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어떻게 살을 뺄 것인가 하는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실행해보며 열과 성을 다해 살을 빼려고 합니다. 충분히 날씬함에도 다이어트를 계속하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먹는 것을 스스로 억압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먹는 것을 혐오스러워하는 증상과 반대로 오로지 먹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먹어대고 먹지 못하면 불안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먹은 후에 이를 다시 토해내기를 반복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토하는 경우도 있기에 행동이 의심이 갈 때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녀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다이어트의 늪에 빠져 영양실조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3일이 아니라 7일이라도 굶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식생활 장애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건강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의심 가는 상황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정신병의 증상들에서는 극단적인 성격장애와 특장애, 만성통증장에 대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